시제예요, 시제. 네, 여러분. 앞쪽이어서 시제 단원이 나왔는데요. 시제 단원은 그래도 손에 꼽을 정도로 쉬운 단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투부정사보다도 쉬워하는 게 시제죠.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우리 그 구문독해 해석이라거나 영어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시제 실수를 많이 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서술형 시험에서나 시제는 실제로 조금 그 실수하기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외국인이면 남자 여자도 헷갈리거든요. 남자 언급하는데 she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실수들은 실제로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실수로 나오기 좋은 부분들이에요. 뭐 언어 측면에서 시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시제 없어도 우리가 뭐 원시인처럼 생활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뭔가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의사를 전달하고 내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려면 시제는 잘 구분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알겠죠? 언어라면. 자, 우리 책은 생각보다 진행 시제랑 미래 시제를 조금 분명하게 다뤘습니다. 현재 완료야 뭐 여러분이 원래 배우던 대로 나올 거고 한 번에 끝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그 과거 완료까지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오늘은 많이 나가면 현재 완료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완료까지. 현재 완료는 중요 시제가 맞죠. 잘 베껴 써주시고 수어 다 썼어요?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좀 편하게 있어. 수아 좀 도와주세요. 수아야 이거 해석하면 He said that he would come. 완벽해. 고마워요. 저거죠? 그가 올 거라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유민아 이건 전체적으로 말했다니까 무슨 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 시제. 완벽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과거 시제고 그가 올 거라고 말했다. 예시를 이걸 들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필기를 좀 다 했다면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사실 밑에 있는 여기 항상 현재형 쓰는 경우 있잖아요. 책에 내가 한번 시간이 있어서 책을 만약 그 포인트를 잡아주는 시간이 있다면 아마 예문을 좀 몇 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예시를 다 쓰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시가 있거든요. 예시는 있는데 내가 그걸 필기하라고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배운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아 과학적 사실이나 불변의 진리에 해당되는 항상 현지형을 써야 되는 그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 게 떠오르죠? 이 말은 유명하죠. 불변의 진리는 아마 영어 공부하면서 좀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게 예시가 떠올라요? 자, 우리 반에서 4명이 모르면 난 쓰게 하겠습니다. 네? 4명이 모르면 쓰게 할게요. 예시. 불변 하프 사실이요? 네, 불변의 진리 예시? 해당되는 예문이요? 많이 나오네요. 아니면 그냥 한번 크리에이트 해보세요. 그 정도 줄로 나와요. 우리 민서 O? 아니 아니요? 한국어로 만들어도 돼요. 얘는 영어로만 만들다 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런 거 바로 나오죠. 지영이도 하나 떠오르는 거 있나? 해는 서쪽으로 쓰나? 뭐야 그게?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해 서쪽에서 뜨는. 그래도 왜? 너무 웃기네. 근데 어쨌든 동쪽에서 뜬다 훨씬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것도 괜찮아요. 자 앞에 볼까요 여러분? 들어갑니다. 시제 전반적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우리는 레벨인지라 뒤쪽 가면 나오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증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시제를 근데 이거 안 언급하고 가기엔 좀 양심에 찔려서 언급을 합니다. 시제란 건 뭐냐? 애들이 보통 뭐 시간 하면 점점점이 많아요. 그 뒤에 잘 말을 안 하거든요. 알죠? 선생님도 학생이었으니. 근데 딱 떨어지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주세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얼마나 깔끔해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시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는 사실은 따로 이름이 있어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는 사실 어떤 시제냐면 단순 시제라고 불러요. 그냥 단순하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시제 뭐이니? 단순 시제 말고. 이쪽 과를 알까? 단순 시제라는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한 친구도 있긴 있을 거야. 현재, 과거, 미래를 단순 시제. 완료 시제가 있어요. 잘했어요. 완료 시제가 있어요. 완료 시제 3총사 뭘까? 똑같지 않겠니? 단순이랑? 민서고. 잘 봐봐. 단순 시제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단순 시제에 포함됐어. 완료 시제가 있대. 그럼 거기에 뭐가 포함됐어? 그렇지.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포함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뭐 있을까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은근히 단순은 아니고 완료도 아니야.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진행이에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 자, 진행 시제가 맞아요. 그러면 유민아, 진행 시제의 3총사 뭐 있을까? 과거진, 현재진, 미래진. 그렇지, 이겁니다. 알았죠? 알겠니? 왜냐면 지금 이것까지 더 얘기해 주는 건 여러분 이미 레벨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거 솔직히 어릴 때 안 얘기해 주거든. 괜히 말만 어렵고 이거 다 하는 거잖아. 단순 시제에 현재, 과거, 미래가 있듯이 진행 시제도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있고 완료 시제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있습니다. 우리 그건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어떤 시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 사실 제일 기본이 되는 원칙은 이겁니다. 주절 시제, 종속절 시제를 맞춘다. 선생님은 어릴 때 문법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때 이런 거 나오면 제일 싫어했어요. 왜? 나를 지금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기본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 아니면 이해는 어렴풋이 되지만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거든. 자, 주절 종속절이 뭐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현지 주절이 뭘까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아는데 내가 막 너무 장황하게 생각. 유나키? 그렇지, 맞아요. 주인 문장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한자로 얘기하면은 주인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종, 노예 종자입니다. 노예종. 그래서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게 맞니? 주인이 노예 눈치를 보는 게 맞니? 이게 상식이죠. 누구 눈치를 봐야 돼? 노예가 주인 눈치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종속절이 주절 시제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번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게 주절일까 이렇게 고민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서 종속절을 찾으려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 접속사부터 찾아야 돼요. 현지야, 접속사 누구 있니? 대시죠. 얘를 찾으면 여기에 달려있는 게 종속절입니다. 알았죠? 나머지가 주절이에요. 다시 한번 뭐부터 찾으라고? 접속사. 접속사를 찾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종속절, 나머지가 주절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종속절은 왼쪽인데요. 뭐부터 찾으라 했어요? 접속사. 접속사 뭐 보이니? 대시죠. 대를 찾고 여기 달려있는 게 종속절. 그럼 나머지 주절이 어디일까요? 지연이? 주절은? 그렇지. is true예요. 이게 주절이에요. 알죠? 쉽잖아.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종속절과 주절을 다루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접속사를 찾고 달려있는 부분이 종속절. 나머지가 뭐다? 주절. 그러면 노예가 주인 눈치를 보는가? 주인 노예 눈치 보는가? 노예가 주인 눈치를 보죠. 그래서 종속절이 주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sad가 would 때문에 결정된 거야? 아니면 would가 sad 때문에 결정된 거야? would가 sad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will을 썼겠지만 그렇잖아. 그가 나 거기 갈 거야 라고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걸 will을 안 쓰고 would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단어 때문에 would로 써줘야 되는 거야? sad 때문에. 알지? 오케이? 이미 다 지나간 말이란 말이야. 얘가 어떤 말을 했든 미래에 올 거라고 얘기를 했든 이미 다 지나간 말이야. 오케이.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원래 기본 원칙인데 이게 깨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떨 때 깨지냐? 밑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가 말을 했을지라도 뒤에는 언제나 무슨 시제를 써야 돼?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어떤 경우? 얘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 습관이 있대.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He said that he runs every morning. He jogs every morning 이라고 S 붙여야 돼요. 왜? 습관이니까. 오케이? 반복되는 거니까. 다음 속담, 직업 이런 것도 다 써줘야 돼요.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도 현재 시제를 써줘야 돼요. 또 하나 조건이나 이런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되고요. 마지막 왕래 발작 동사에도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앞에 잠깐 볼래? 왕래 발작의 이 왕, 갈 왕이라는 한자예요. 올래, 출발할 때 발, 도착할 때 착입니다.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한다는 얘기니까 꼭 외워주세요. 다음 갑니다. 이거 문제 얘들아 안 적어도 되니까 눈으로 한번 볼래?
해석만 좀 하고 가자. 이거 원래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좀 레벨이 높아서 안 써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수아야 맨 위에 거 해석 어떻게 하니? 해는 동쪽에서 뜬다. 만약에 이게 주변 다른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를 쓴다면 수아야 어떤 항목이어서 저거는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야 한다고 할까? 불변의 진리죠. 다음 갑니다. 유나킴 water boils at 100 Celsius degree. 이건 해석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이죠. 이때는 어떤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시제를 꼭 써야 돼요. 과학적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걸 뭐 너무 칼같이 나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게 나도 동의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유민이가 해석 한번 해볼까? 눈이 온다면 나는 것은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는 왜 여기다가 will snow가 안 되고 현재 시제 써줘야죠? 조건문이니까. 앞에 봤을 때 여러분 이거죠. 어려운 말로 조건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쉽게 뭐라고 불러요? 조건문이고 시간 부사절은 얘네가 나올 때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너무 쉬워서 그런 거면 내가 빨리 넘길게요. 마지막 The train comes at 7. 민서 5 해서 어떻게 하지? 2007시요. 그렇지. 아직 7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때 현재 시에 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럴까? 물론 그거보다는 사실 이게 교통수단이어서 보통 어디에 더 많이 붙을까? 교통수단에 왕래발차기 봐요. 그렇죠? 왕래발차기여서 이거 말하세요. 왜 선생님이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필기를 예시를 안 쓰고 얘만 쓰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했어였어. 알지? 그러니? 그렇다고 해주고 넘어가자. 알지? 우리 할 게 많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얘를 써주세요. 그렇잖아. 뭐 여러분 윗번 올라갈수록 뭔가 뭐 쓸 게 늘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빠지는 것도 있어요. 빠지는 것보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도로 쉬운 애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정도의 것들은 알아와 주세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전 필기 다 있지 않나요? 다른 애들에? 진짜 나랑 필기했으면 그쪽 예문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다들 더 높은 곳을 가겠어요. 필기까지 겹치면 또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 간혹 레벨이 똑같을 때 일부 단어는 나랑 필기 똑같은 경우 본 적이 있겠지만 우리 레벨도 다르고 여기 올라가는 데까지 필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걸 더 중점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뭐 했던 얘기가 빠질 수는 없는데 일단 예시 같은 거는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쉬운 예시들은 좀 빼고 어려운 부분 가르치는 예시는 필요합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봅시다 여러분.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이스 1, 2, 3로 향해서 나아가고요. 잘할 수 있죠? 민서 오는 에페 뒷반이죠 오늘. 그렇죠? 지연이죠. 잘하면 독해 레벨 테스트가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초.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또 조심스러운데 만약 6월 초로 앞당겨지면은 우리는 준비를 더 시켜야 돼요.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가짐. 기말고사 준비 전에 승부를 봅시다. 올라갑시다. 근데 또 잘하잖아. 이렇게 딱 탄력 받았을 때 올라가야지. 어느 순간 이제 모든 이 지식이라는 게 폼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어떤 레벨에 올라가서 딱 안착되고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만 마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실력이. 네, 여러분 유지도 힘이 많이 들어요. 유지하는 것만. 다 쓴 거 같네요. 앞에 볼까요, 여러분? 쉽잖아요. 이거 쉬운 게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예외로 항상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왼쪽이야 선생님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얘는 꼭 별표를 쳐주세요.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역사적 사실은 항상 이렇게 보통 역사적 사실로 많이 나오는 예시는 그런 거죠. 강남어학원은 2005년에 설립되었다. 이런 거 알고 있었나요? 20년 거의 됐어요.
20주년을 작년에 축하했어요. 다음 미래 시제 갈게요. 미래 시제는 보통 be going to 동사 원형 아니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외국인들은 사실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쓰기는 쓰나 그래도 be going to에 비해서 will을 좀 더 의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은 내가 꼭 통과하고 말겠어. 이런 건 I will pass the test라고 해요. I'm going to pass the test 이러면 뭐 그냥 약간 되게 확신? 약간 진짜 예정이라고 여길 땐 좀 더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걸 너무 딱 선 그어서 외우진 말고 보통 둘 다 됩니다. 대신 얘는 알아야죠. be about to 동사 원형은 막 뭐뭐 하려고 한다. 그럼 현재야. 나는 이제 막 공부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얘기할까? I 이렇게 오래 걸리죠. 자, 비동사 I에 어울리는 비동사가 뭐가 있죠? 잘했어요. I am about to study.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할 것 같아요. 다음 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일단 얼굴이 일그러지고 자 우리가 아까 필기할 때는 왜 예시를 빼주나 했었겠죠. 이제 여기 써야 되니까 모든 게 이제 그 빼주면 뭔가 여러분한테 잘해줄 때는 뭔가 이유 공격이고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할 수는 없었고 알고 있는 걸 제외하고 이제부터 갑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진행형 불가동사는 나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하고 반반이에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깨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외국 실제 가보면 나도 뭐 겨우 한 1년 반 살았지만 되게 깨져요. 우리 배운 대로 꼭 가지 않습니다. 문법 책대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중학교 시험 범위,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그래도 룰대로 내셔요. 선생님들이 룰대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다뤄서 상식적인 선 안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ing가 안 되면 그냥 안 되죠. 안 되는 예문을 어떻게든 만드셔서 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는 게 헛되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혹시 해외를 나갈 경우가 생겨서 뭐 유학을 하든지 하면은 그때 예외사항은 몸소 체득하시면 되고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그리고 걔네도 이렇게 배워요. 걔네도 국어 시간에 배울 때는 이게 맞다고 배우죠. 근데 이제 이걸 실제 깨서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투리 같은 애들 있죠. 예를 들어 잠 온다 이런 거. 나는 졸리다가 원래 이제 표준어인데 저쪽 이제 대구나 경북 지역에는 잠 온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졸리다, 잠. 혹시 대구 출신 없나요? 부산? 어쨌든 그래서 말이 통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우리 한국어에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어에서도 저런 게 깨질 때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배우고 일단은 규칙부터 규칙을 다 배우고 나서 예외를 배우고 아예 처음 보는 게 뭐 있을까 싶긴 해요. 1번, 2번 좀 어렵네요. 사물의 고집, 습성, 경향은 사실 아까 이제 유민이도 좋은 질문을 선생님이 해줬었는데 약간 위트 있거나 좀 농담적으로 던질 때 이제 약간 상식적이지 않게 동사를 쓸 때가 있어요. Many women survive their spouses 이런 거는 이제 배우자들의 어떤 단점에도 불구하고 살아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남자들은 다 그래라는 말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애들이 다 그렇지 뭐 kids are kids 애들은 다 그래 이런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배워야죠. 아마 어린 레벨일 때 상상도 못하죠. 보통 boys will be boys 같은 걸 어떻게 가르치나요 어릴 때? 저거부터 배울 짬이 아니에요. 다른 거부터 가르쳐야죠. 더 많이 보는 거. 여러분은 저렇게도 되네? 라는 걸 점점 배워나갈 나이입니다. 레벨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주변 친구들이 물어볼 수 있지만 씩 웃으면서 난 알지. 나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우리 지연이는 수학을 잘하나요? 조금 그런 외로움을 알겠네, 그치? 애들이 막 이런 문제 이렇게까지 많이 풀어야 돼? 그래서 시험 무슨 이 정도 할 수 있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할 때, 이게 꼭 과목이 아니어도 공부가 아니어도 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걸 위해 희생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피아노나 악기를 다루면 뭐 악기를 손질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해야죠. 여러분이 안다면 할 거예요. 축구를 한다 이러면은 일단 공 받는 것부터 해야 돼요.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하면 공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게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는 지식이 아주 쓸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좀 잘렸거든 얘들아. 존재인데요. 존재. 비동사 become resemble. 비동사 become resemble예요. 비동사 become resemble. 다 썼으면 좀 외웁시다. 이걸 또 언제 집 가서 외우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시험을 못 보는데 네,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저번에 얘기했듯이 쪽지 시험을 좀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이제 뭐 여러분 어떻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체크를 하는 거. 사람이 이게 시험이 없다 생각하면 들어갈 것도 모래요. 잘 모래요. 참고로 그 교재에 이게 하나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타가 났더라고. 타이포가 있던데 possess에 s가 하나 없는 상태로 교재 나오거든요. 근데 s가 하나 더 있는 게 정상입니다. possess는 소유하다 했을 때. 뜻이 모르는 게 있다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own이 무슨 뜻일까? own. 뭐라고? 소유하다. 지현이 own가 뭘까? own. 빚지다 잘했고요. 모를만한 게 더 이상 없죠. 여기는 dislike가 dislike. 싫어하다. 됐습니다. 자 앞에 봐주세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 특별용법 현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거는 자주 보는 보는 어떤 지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정도 레벨 되는 애들은 이미 가르칠 게 다 없기 때문에 이미 다 다른 거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사물의 고집, the new printer, 새로운 printer I bought recently. 최근에 내가 샀던 그 새로운 프린터는 won't start. 직역을 하면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원래 맞는 해석은 작동하지 않는다입니다. 왜 현재처럼 해석을 할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내 말을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사물의 고집이라고 불러요. 그냥 앞으로도 이럴 거기 때문에 그냥 반복돼서 안 작동될 거. 고장났다는 얘기겠죠. 이때는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보다는 뭐라고? 시작하지 않는다.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밑에도 똑같습니다. Boys will be boys. 이때 할 때 남자들은 남자들일 것이다. 이미 남자인데 뭔 소리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보이스 다음에 이제 보이스는 원래 소년이죠, 소년. 약간 어른이 되면 뭐라 그래요? 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였던 그 소년들은 자라나도 마음 어떤 정신 연령은 어떻다? 어린아이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남자들은 다 그래. 애들이 뭐 그렇지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진행 시제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해보세요. 미래 진행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면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노래 가사 또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되게 친해. 지연이랑 민서야. 서로 너무 잘 알아. 내일 한 5시쯤 되면 너 뭐 할 것 같니? 나 그때쯤이면 강남하고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will be ing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뭔 소리냐면 이미 진행일 텐데 안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그 순간에 내가 이걸 진행 상태에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나는 그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 할 때는 will be ing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거는 다른 우선순위가 많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좀 확신이 없다고 하자. 그럼 그때 뭐라 쓰겠냐? I may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다른 거 쓸 말이 많기 때문에 will be ing는 사실 살면서 별로 보진 않을 거야. 밑에 볼게요.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가까운 미래 또는 시간과 장소를 확신할 때는 ing만 쓰셔도, 그러니까 진행형만 쓰셔도 가까운 미래나 시간과 장소를 확실할 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ing를 갖다 못 붙이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thinking은 몇 번 볼 거예요. I'm thinking, 나 생각하는 중이야.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거. 그리고 옛날에 선생님은 되게 약간 인상적이었는데 맥도날드 광고 중에 한 5년, 10년 전에 I'm loving it이라고 한 게 있었어요. I'm loving it, 맥도날드 이런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언어를 파괴한 거죠. 약간 언어 유희를 부린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중이야, 맥도날드 이런 식. 즉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나중에 영어의 수준이 정말 높아지면은 깨지는 걸 볼 거예요. 원어민 저렇게 쓰네? 이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문법이라고 부르는 그래머에서는 이게 안 쓰는 게 맞다. ing를 잘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죠. 넘어가면 너무너무 현재 완료를 여러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지만 이미 시간이 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 숙제로 갑니다. 나 현재 완료까지 들어갔어야 돼. 현재 완료 못 들어가고요. 숙제로 갑시다. 숙제는요. 그 빽빽이 한 번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2번씩 쓰는 걸 좋아하잖아. 반드시 여러분 인지하면서 내가 이걸 빽빽이 쓰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쁘게 색깔을 좀 바꾸고 해주시죠. 그리고 이게 교재에서
저번에 우리가 그 자동사 타동사까지 다 풀었죠? 그래서 아마 조금 숙제가 됐고 이번에는 조금 나갑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교재 풀기. 오케이? 이것만 해주세요, 여러분. 네, 이것만 해주시고 뭐 양이 이번엔 나는 적절하게 나눠졌다고 생각해요. 완료가 한 파트고 이게 한 파트인데 이걸로 갑시다.